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괜히 한숨이 나오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들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불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늦기 전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 문제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매일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크게 물든다고 말입니다. 늘 화를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늘 남을 미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이 점점 삭막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가족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돈은 왜 항상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남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사람은 미래보다 지나온 시간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친구가 병 이야기를 계속하면 괜히 내 몸도 걱정되기 시작하고, 누군가 자식 걱정을 반복하면 갑자기 내 아이의 미래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내 불안이 아니었는데 남의 불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한다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도 숨이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1시간만 함께 있어도 진이 빠집니다.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속 세상을 탓하고, 계속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더 힘든 것은 그들이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을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해서 불평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감정에 스스로 묶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괴로움 자체가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계속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질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생각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데 계속 비교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면 숨이 가벼워질 수 있는데 불만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안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의 감정 속에 같이 빠져버리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내 마음까지 무너지면은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때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조금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불평이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불평을 오래 듣고 괜히 가슴이 답답했다면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남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힘들다고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삶이 괴롭다고 하고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려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누군가 옆에서 위로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조용히 들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방법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고민, 같은 불만, 같은 원망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남편 욕, 내일은 자식 걱정, 그 다음은 친구 이야기, 그리고 다시 세상 탓으로 돌아옵니다. 듣고 있던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정말 힘든 사람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울고 무너지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다시 일어나려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괴로운 감정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익숙한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불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불안해하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살게 됐다. 물론 삶은 정말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노후는 불안하고 사람 관계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누군가는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평생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 자체를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에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만 와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욕을 하고 또 세상 탓을 하고 또 자신만 가장 힘들다고 말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스스로 바뀌려는 마음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나까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공감 대신 조용한 거리를 선택합니다.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 속에 같이 빠져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없으면 결국 나도 불안해지고 나도 예민해지고 나도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젊을 때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밤새 고민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스트레스 하나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자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감정 속에 오래 머무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의 고통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자주 듣는 말은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어 어느 순간 내 생각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 말이나 오래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을 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세상 너무 불안하지 않니?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큰일이야. 자식들은 부모 마음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갑자기 내 건강도 걱정되고 노후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자녀 문제까지 괜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원래 내 마음은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는데 남의 걱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향기 옆에 오래 있으면 몸에 향이 배고 연기 속에 오래 있으면 옷에 냄새가 남듯이 사람의 감정도 서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평범한 일조차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마음이 물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던 일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작은 행복도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많아집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편하지 않을까? 원래는 내 마음속에 없던 생각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도 마음도 에너지가 많아서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루 종일 신경 쓸 일도 많고 몸에 피로도 쌓이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면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변 사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병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 누구는 큰 병 걸렸다더라.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괜히 나까지 겁이 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불안하고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듣는 곳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마음의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힘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따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괴로움을 다 들어줘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이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감정 속에 머물면 내 마음속 평온함도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산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불평이 시작되면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산책 이야기를 꺼내고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감사한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세상 탓만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불안과 불평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렇게 숨을 바라보다 보면 남의 감정에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자격이 있다. 그 한 문장이 지친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이든 끝까지 들어주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고 상대의 감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신까지 함께 무너질 정도로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했던 사람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한숨이 늘어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감정의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가정 문제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 걱정, 부부 갈등,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까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까지 계속 들어주게 되면은 마음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다 큰아들이 전화만 하면 늘 세상 욕을 한다고 말입니다. 회사도 싫고 사람도 싫고 결혼 생활도 괴롭고 자신만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좋은 말도 해주고 용기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아들의 불안이 자신의 불안이 되고 아들의 분노가 자신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잠도 잘 오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같은 이야기, 늘 같은 불만, 늘 같은 원망이 반복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함께 고통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하되 내 마음의 중심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줘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줘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항상 남의 감정부터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거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오래 남의 감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모든 문제에 끼어들지 않고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지 않고 때로는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거리입니다. 누군가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괜히 삶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순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조절합니다. 연락을 조금 늦게 하고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조심스럽게 바꿉니다. 그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까지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바꿔야 한다는 마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감정에 너무 오래 끌려다녔다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먼저 지켜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래 지쳐 있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이상하게 마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분명 그냥 대화를 했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돌아보면은 그 만남 속에는 늘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 집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누구 남편은 돈을 잘 번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다 끝냈다더라. 겉으로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늘 부족함과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비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지나온 삶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온 걸까? 왜 내 삶은 남들보다 힘들까? 나는 왜 아직도 편안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우울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자녀 자랑을 하고 집 이야기, 돈 이야기, 노후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지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불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비교의 감정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잠시 우쭐해지고 누군가보다 부족하면 금세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비교와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는 결국 삶의 감사함을 조금씩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소중한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금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조용히 잠들 수 있는 밤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가져야 한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은 끝없는 불안을 만듭니다. 특히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늘 남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 행복해 보이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도 자꾸 독이 섞입니다.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거야. 돈 많아도 다 불행해. 저 사람도 속은 힘들걸.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삐뚤어집니다. 세상을 곱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남의 삶을 보며 내 행복을 흔들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행복이 밖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관계를 조금씩 정리합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늘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 늘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가려 사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음식처럼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 좋은 말과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교 속에 오래 머물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 이후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면 잠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남의 삶은 남의 길이고 내 삶은 내 속도로 가고 있다.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바뀔 거라고 믿었고,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뀌고 싶어질 때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위로도 괴로움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회사도 싫고 가족도 답답하고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좋은 책도 추천해주고 운동도 권해주고 생각을 바꿔보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만나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세상은 원래 힘들다. 나는 안 된다. 다 소용없다.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도와주던 사람의 마음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부정 속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업과 인연의 흐름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마음을 돌이키고 누군가는 끝까지 괴로움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억지로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바꿔야 한다. 내가 끝까지 도와줘야 한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된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자신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남자는 오래된 친구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며 세상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했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계속 만나주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부정적이 되었고 만남이 끝나면 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라앉고 있구나. 그 뒤로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줄이고 만남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고 괜히 우울하던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상대의 불평에 휘말리지 않고 상대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하느라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써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평온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괜히 논쟁하지 않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상대가 듣지 않을 말은 조용히 삼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느라 지쳐 있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대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은 함께 무너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워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 속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 애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디며 지나갑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몸의 변화를 느끼며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도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불평, 끝없는 하소연, 세상에 대한 원망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서서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삶만큼은 조금 더 평온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퇴직 후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만남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만 했고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로 화를 냈고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세상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피곤했고 괜히 삶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부터 조용히 모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아침 산책을 했고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사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삶의 어두운 부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번져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맑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맑은 물에 흙을 계속 넣으면 결국 흐려지듯 마음도 부정적인 말 속에 오래 있으면 점점 탁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것도 수행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제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했고 사람이 떠나면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말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늘 지치는 사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작은 스트레스 하나에도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마음이 오래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조용히 걷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햇빛을 바라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비워야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도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혹시 사람들 속에서 지쳐 있었다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조용한 침묵이 수많은 대화보다 마음을 더 깊이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해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남은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지쳐갑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었던 원망, 반복되는 한숨, 끝없는 부정의 말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돌본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친 마음을 위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연습 하나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하루 동안 누군가의 불평을 오래 들은 날이 있다면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크게 들이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계속 떠올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 속상했던 표정, 답답했던 감정들이 자꾸 생각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는 생각을 억누르기보다 그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피곤하구나. 내 안에 불안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남의 감정은 남의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항상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망가진다면 결국 누구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늘 기운이 빠진다면 만남의 시간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오래 받아주기보다 짧고 편안하게 대화를 끝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햇빛을 보며 걷는 것도 좋고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은 마음은 자꾸 과거와 불안 속으로 끌려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앞으로 괜찮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흔들린 마음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평온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그 한마디가 지쳐있던 마음을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감싸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거리를 두게 되면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끝까지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들어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점점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괴로움을 말하고 듣는 사람은 계속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고 감정의 무게만 점점 커집니다. 어떤 여자는 오래된 친구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기에 늘 마음을 다해 챙겨주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은 밤늦게까지 전화도 받아주고 만나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남이 끝난 뒤마다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친구는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 욕, 자식 원망, 돈 걱정, 세상 불평. 처음에는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만난 날이면 자신도 세상이 싫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범했던 하루도 괜히 우울해졌고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싸우지 않았고 모질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연락을 조금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에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함께 배우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머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붙잡기보다 조용히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서로를 계속 상처 입히면서 억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듣는 사람도 결국 삶의 밝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보이고 희망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주 살핍니다.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만남 이후 내 마음은 밝아지는가? 나는 지금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서로의 어둠 속에 함께 빠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줄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억지로 이어가려는 관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줄이더라도 평온함을 선택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 조용한 하루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상처받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거리가 가장 따뜻한 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눌려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관계를 유지하려 무리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은 끝까지 함께 아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도 많고 끝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계속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오래 곁에 머물다 보면 자신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선택을 합니다. 끝없는 불평 속에 같이 빠져 사는 대신 조용한 평온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지혜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이 본래 완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늘 괴로움이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사람은 변하고 소중한 인연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것이 무상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무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끝없이 불평하며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지키려 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조용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어둡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마음까지 무너지면서 누군가를 붙잡는 것은 결국 모두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불평보다 감사에 가까이 가고 원망보다 평온을 선택하고 복잡한 관계보다 편안한 친목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늘 불안과 불평만 남기는 대화,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만남들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 삶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얻게 되는 깊은 평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오랫동안 누군가의 불평 속에서 지쳐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평온한 삶을 선택하겠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가볍게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Đã hoàn tất kịch bản